제가 제주에 산 지 지금 27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도라라방처럼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후배가 형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머리가 새로 나는 중이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격식역매이지 않게. 네. 다 그냥 저 표지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언어학이라고 하는 저는 좋아하지만 비교적 재미없는 학문을 했거든요. 건조한 학문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제가 있는 제주대학교에 선생님들 몇 분하고 문학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일종의 연계 전공을 만든 거예요. 대학원에 스토리텔링 학과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간단한 겁니다. 제주도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고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아까 비교 우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잘할 수 있느냐? 자연. 우리 교우님 여러분들 제주도 다 다녀오셨잖아요. 자연이 좋죠. 물론 제주도 말고 좋은 데 많지만 좀 독특하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문화. 제주도 문화가 좀 독특해요. 저는 태생은 서울인데 제주도 문화가 좀 독특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고 영화 다 보셨죠? 그건 제주도의 무당의 신당들이 없는 얘기예요. 무당이 없는 얘기. 근데 제주는 곰이 넘고 도는 우리 웹툰 작가가 벌었는데 제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화가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잔인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고 첫 번째는 자연, 두 번째는 문화, 세 번째는 과학,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건 뭐 길이죠, 길. 근데 뭐 올레길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많습니다. 길 열풍인데 올레는 우리 부님들 잘 아시니까 뭐 제가 이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직업은 학교 선생이니까 이런 프레젠테이션에는 익숙하지만 교우님들 모시고 하니까 지금 약간 울렁증이 생기네요. 긴장이 돼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POI라는 거 이런 개념도 좀 살짝 넣겠습니다. POI 별거 아닙니다. 왠지 영어로 쓰거나 독일어로 쓰면 대단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그냥 관심 지점, 뭔가 재미있는 곳, 역사와 스토리와 사연이 배어 있는 곳을 우리가 Point of Interest라고 합니다. 이제 스토리텔링에서는 줄여서 POI. 줄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재밌는 곳, 사연 있는 곳, 이게 많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에 유명한 유배를 오신 두 분이 있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 다 아시죠? 근데 광해군도 아시잖아요. 근데 김정희 선생은 슬기로운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뭐냐면 위리안치라 그래서 가시덤불로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개구멍으로 나가고 옆집 애들 불 벗고야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유배 생활로 끝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서 극복한 매우 독특한 유배의 승리자입니다. 추사 선생은. 그러면서 이야기에 씨앗을 막 뿌리고 다녔어요. 여기 가서는 수국도 심고 저희 가서는 부인한테 부쳐 먹은 신김치도 먹고 심지어 금산 인삼도 부쳐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유배 생활이죠. 반면에 광해군은 제가 제주도 지금 한 27년째 사는데 광해군이 정확히 어디 살았는지 몰라요. 광해군이 살았다고 추정되는 곳은 있어요. 비문이 있는데 그리고 광해군은 아무것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엄청난 감금과 우울과 실어와 그러다 그냥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씨앗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POI로 얘기하자면 추사는 POI를 너무나 많이 남겼고 광해는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될까요? 이야기 POI가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멋있어도 사막에 가서 스토리텔링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막에 가봐야 스토리텔링 뭐가 나오겠어요? 전갈, 낙타, 캐러반 이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대사의 땀 흘리는 표충비죠. 예, 국가의 변고가면 땀을 흘린다. 이 두 글자로 뭡니까? 이게 원래 일본 말인데 두 글자로 구라죠, 구라. 그런데 핍진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핍진성, 진짜 같은 구라. 저거 결로현상이란 말이에요. 물리학적으로는 결로현상, 이슬 맺히는. 그런데 스토리텔링 입장에서 볼 때는 땀 흘리는 표충비, 나라에 병고가 생기면 경고장을 울리는 거다. 즐겁잖아요.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두 번째, 원희 엄마의 사부곡. 먼저 떠난 원희 아빠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한글 편지로 쓴 것이 치마폭에서 발견됐다. 나중에 이장할 때. 그럼 이거는 뭐 사랑과 영혼 저리가 할 정도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겠죠.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제주도의 항파두리 유적지입니다. 비문인데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여기 항파두리 아시죠? 삼별초. 예, 이 삼별초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교우님들 아실 거예요. 마사다 성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서사 구조가. 끝까지 도망가다가 집단으로 다 죽어버리는 건데 그 구구절절한 비문이 여기 써 있는데 관광객들은 이 앞에서 사진 찍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제발 저 뒤에 읽어라. 구구절절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주도 스토리텔링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1978년에 쓰였어요. 제가 읽어보고 구구절절하게 아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저 뭐 콘텐츠 개발 사업도 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조금 건너가겠습니다. 쭉쭉 건너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있으니까 과학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린 MZ 세대들 말로 재미없으면 요새 노잼이라 그래요. 노잼. 더 재미없으면 뭔지 아시죠? 핵노잼. 완전 재미없다 이런 말인데 제주도에 와가지고 현무암을 보고 현무암의 성분이 뭐고 수성화산 물속에서 터지는 화산이 뭐고 재미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과학적 지식을 조금 이야기의 형태로 할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현무암이 떨어져 가지고 위에 석회를 먹으면 물이 떨어지면 하얗게 옷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퀴즈 드리겠습니다. 군대 다 다녀오셨죠? 지금도 생각나는 군 생활의 간식 뭘까요? 건빵입니다. 건빵의 꽃은 별사탕입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딱 별사탕 같은 석회 응고물이 생겨요. 딱 별사탕 같아요. 제가 근데 별사탕 안 먹어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요게 만들어지는데 빠르면 1000년에서 3000년까지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 동굴 가서 저희 학생들하고 그 이야기의 씨앗을 찾아봤습니다. 별거 아닌데 저 별 볼 일 없던 현무암 쪼가리가 동굴 진주가 되는구나. 이걸 갖고 애들한테 아코디언 책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 스토리텔링을 한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가면서 이제 시간을 좀 재촉을 해야 되겠죠. 방선문. 조선시대에 제주에 가장 유명한 그 계곡이 있습니다. 탐라계곡. 그냥 한라산에서 물 쏟아지는 큰 길. 요새로 치면은 자연훼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술 먹고 시를 써놨거든. 벽에다가 바위에다가 시를 물론 직접 새긴 건 아니고 나중에 석공이 했겠죠. 마애명. 예, 바위에 글씨를 새겨서 달아놓았다. 이게 피오아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제주에 슬픈 역사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직접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저와 저희 동료는 직접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아무 연관 없이 흩어져 있던 이야기의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의 서사 구조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작업을 세상을 바꾸는 스토리라고 했는데 원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이게 제목이 이거였는데 선배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목으로 순화했습니다. 세바구. 뭘까요? 네, 세상을 바꾸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확진성이 있어야 돼요. 마치 그럴듯해야 된다. 방선문이니까 여러분 원래는 잘 아시지만 방선문은 좀 생소하시죠? 예, 방선문이니까 뭐겠어요? 신선 찾아가는 문이다. 이걸 만든 건 아니고 이 구역에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야기 구조로 서사 구조로 재구성한 겁니다. 별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제주 시내에 있습니다. 멀지 않고요. 요게 이제 탐나계곡이에요. 요게. 한라산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예, 여기를 술 먹으러 자주 갔다 그래요. 선비들이. 그래서 이러한 POI들을 찾았습니다. POI 어떻게 뭐 오늘도 시간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OI. 설문대할망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예, 제주의 신화의 거인입니다. 저게 뭐냐면 족감석, 족들이에요. 나한테 고쟁이를 잘 지어주면 비단으로 육지까지 가는 다리를 놔주겠다. 신화가 원래 이렇게 좀 뻥이 심하잖아요. 근데 만드는 데는 꼭 비단 100필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서사 구조에는 꼭 구멍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다 모으니까 비단 몇 필? 몇 필이 될까요? 99필. 99필이니까 다리를 안 놔줬어요. 육지까지. 그럼 또 이 설문대할망이 심술을 부렸을까요? 아니죠. 어쨌든 다리는 내가 못 놔주겠는데 고생했다, 땀이나 식혀라 그러면서 족두리를 던져줬다. 그 바위입니다. 이게 한 3m쯤 되는데 미뤄보건대 설문대할망은 키가 한 120m쯤 된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반갑죠. 중간에 항소, 항아리 연못인데 새댁이 제주도 말이 나옵니다. 막개를 가지고 서답을 했다. 이제 방망이를 가지고 빨래하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빠지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야기는 뭐죠? 예, 네 도끼가 금도끼냐 이런 게 떠오르면 안 되고 저 도끼가 아니죠. 저 방망이를 구하려 갔다가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슬프잖아요. 제가 또 실험을 했죠. 얼마나 깊을까 들어가 봤더니 무릎. 그러니까 그런 진위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제주도 말도 하고. 자, 그러면 서사구조를 하면서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서사구조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우리가 익히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서사구조는 기승전결이잖아요. 예, 이분들을 제가 보니까 이거 한 150년 전의 시란 말이에요. 한심이다 물론. 이분들이 스토리텔링 학과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서사구조를 이미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더라.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 한시로. 저는 뭐 한시 전문가가 아니어서 시는 잘 모르겠지만 4단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선을 찾아간다. 방선이죠. 예, 방선입니다. 그래서 방선. 방선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감댁에 갔을 때 이리 오너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방선, 신선을 찾아가는 거기에 처음 저렇게 식귀를 써놨어요. 저기 써놨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새긴 건 아니고 석공이 했겠죠. 예, 저게 이제 잘하면은 예술 작품이고 이상하게 하면 자연 훼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환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방선 첫 길 나섰으니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환선, 이리 오너라. 부를 환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게 그 다음 시가 또 있어요. 환선대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분들이 뭘 하던 분인데 이렇게 그 스토리텔링의 그 기본 구조를 저렇게 완벽하게 할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놀랍습니다. 세 번째 뭐죠? 부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만날 우자 우선 넘어가고 하나 전에 예, 우선은 시가 빠졌는데 만나는 장면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까지 왔죠. 맨 마지막 단계 넘겨주실래요? 맨 마지막 단계는 뭐겠어요? 유선 노는 거예요. 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선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불러서 신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논다는 거는 단순히 노는 건 아니고 이제 주고받는 거죠. 술잔을 주고받는다. 제가 알기로는 술잔을 주고받는다라는 걸 한자로 수작이라고 한답니다. 수작 걸지 마가 나한테 관심 없는 술 주지 마 이런 뜻인데 지금은 다른 뜻이 됐죠. 예.
자, 유선 맨 마지막 단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들면서 끝내겠습니다. 달보다 정말 달 같아가지고 물 잡으러 아니 달 잡으러 물 속에 들어간 게 누구예요? 이태백이잖아요. 예, 결국 달 잡으러 갔다가 갔는데 두 번째 가장 맛있는 회가 뭘까요? 이거 약간 넌센스 퀴즈입니다. 가장 맛있는 회. 예? 내 혀입니다. 먹다 보니까 이 회하고 혀를 헷갈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맨 마지막 단계가 이거예요. 신선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죠? 수작하고 한두 잔 먹다 보니까 신선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렇죠? 내가 신선이 된 거야. 예. 무슨 요새 영화 스핀오프 보는 것 같은데. 신선이 안 부러운 이제 거의 이쯤 되면 이태백 수준으로 가는 거죠. 신선이 되었다. 만나러 왔는데 안 부럽다. 이게 다 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 내리면서 마칠게요. 이건 넘어가시고. 그 제주도에는 이야기의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POA라 그랬죠. 제주도에 그 정도 일지인데 다른 지방에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지금 뭐 스토리텔링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조금은 뻔한 지점인 줄 알았더니 예상 외의 지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 못 드린 것 중에는 여기 아무 이름도 없는 연고도 없는 아이들의 무덤만 있는 데도 있어요. 또 제주하면 아시겠지만 4.3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새롭더라. 저는 서울의 만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만리동 아시죠? 예. 왜 만리동인지 아시죠? 네, 최만리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그 에피소드를 많이 안 남겼잖아요. 최만리, 신숙주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 만리동에도 있고 아마 안암동에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한 3주 전에 우리 한양 도성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는 서울이 다른 이야기의 씨앗들이 막 움터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교우님 여러분 건강하십시오.